안녕하세요. 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 라테 마마킹의 사람책 도서관 마마킹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78회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매서운 한파가 정말 맹추위에 심한 날씨인데요. 동절기 상하수도나 또 보일러, 도시가스 안전점검 잘 하시고 오늘 방송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패널들이 자리하셨습니다. 이번 주가요, 우리 아줌마닷컴 18주년입니다. 만 18주년. 예. 우선 자축 박수를 한번 칠까요? 예.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자리하신 우리 패널로 계신 하트님, 정아백님, 예, 저희가 아줌마닷컴 회원으로 인연을 맺은 지 18년 19년 차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함께 하면서 또 우리가 여자랄 때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스스로 자축? 네. 정말 저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었고 예, 첫 아이가 정말 우유병 빨고 할 때 아줌마닷컴 회원으로 시작했는데 예비 고3에 대학을 가니 세월이 저희가 많이 흘렀지만 또 그만큼 아줌마로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하고 네. 너무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명품 피부 갖기라는 주제로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람책 도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화장품을 요리하는 셰프, 유원대학교 뷰티 코스메틱 겸임 교수로 계시고 장태현 다음 코스텍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대표님을 1년 만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작년에 연락을 드렸는데 많이 바쁘셨고 그래서 올 겨울 저희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겨울에 여름보다는 겨울이 화장품을 더 많이 쓰고 피부에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알 권리 그리고 우리가 정말 화장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많은 지식을 공개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요. 우선 청취자 여러분께 장태현 대표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예. 다음 코스텍 대표님이시고 유원대학교 뷰티 코스메틱과 교수님으로 활동하시고요. 또 벤처 부분에 배합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화장품 제형 개발 보급이라는 분야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예. 제가 너무 간단히 말씀드렸죠. 아니요, 과분하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지식인까지 선정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장태현 사람책님은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화학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이 아주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도 화학과 관련된 화학공학과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제약회사에 갔다가 그 제약회사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네. 우연하게 이제 그 화장품 만드는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주리아 회사였어요. 네네네. 주리아 압니다. 주리아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리아 아신다 그러면 저도 상당히 반갑습니다. 엄마가 쓰던 네, 화장품. 엄마가 네, 쓰던 네, 네. 거. 막 책자도 있지 않았나요? 예. 네, 맞습니다. 그때 예전에 정윤이 그분이 뭐 모델로도 있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게 이제 립스틱을 했어요. 이제 립스틱 연구했었고 거기 있다가
또 이제 그 애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애경으로 가면서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애경에서 이제 폰즈, 뭐 바셀린, 오. 우리 네네. 많이 발랐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네. 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추억이 새록새록. 예. 폰즈 하면 클렌징 클림 유명한데. 네네 맞습니다. 네, 화장을 하는 것보다 뭐 지우는 지우는 것이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네네 그런 것들. 그때 이제 애경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니레버,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에요. 예, 유니레버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구소장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쭉 어떻게 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화학과 연결된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이요. 추억까지도 소환하는데요. 네, 맞아요. 짧은 시간에 그 막 장면이 착착착착 지나가요. 정말 그 굉장히 신선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또 엄마가 쓰는 화장품 몰래 쓰다가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폰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방송이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 하면 무조건 비싼 거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자연 화장품, 천연 붐이 일면서 또 소비자들도 직접 제조해서 저처럼 이렇게 소위 야매라고 하죠. 만들어서 쓰면서 부작용도 있고 또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좀 정말 알토란 지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화장품은 과학이다. 화장품은 전문가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슬로건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화장품이란 정말 무엇이며 기능성 화장품은 무엇인지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그 화장품은 그 화장품법에 화장품의 정의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은 그러니까 인체에 바르거나 뭐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피부를 이제 건강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조건이 피부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화장품 직접 그 피부에 이제 바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제 법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들려면 일단 그 법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화장품이 이제 피부에 바르다 보니까 성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화장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 혼합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피부에 해로운 원료들이 들어가 있으면 피부 트러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 화장품은 물과 오일, 그러니까 물 성분, 오일 성분들이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물하고 오일하고는 이게 잘 섞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섞이게 하는 것들이 이제 유화제예요. 근데 유화제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제 그 유화제를 내가 이제 처방하는 원료에 어떤 유화제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용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똑같은 처방이라 하더라도 교반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요. 어떤 교반기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화장품을 만들려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아는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지 그냥 대충 이게 천연 화장품이 피부에 좋다더라라고 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화장품을 요리하는 셰프 장태현입니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내걸고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우리가 그동안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너무 광고에 의존해서 TV에 나온다거나 뭐 잡지에 그리고 내지는 누가 옆집에서 쓴다거나
뭐 과거에 또 방판 이렇게 권해줘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름값 말고요. 소위 뭐 일본의 무슨 제품 과거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막 사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내 제품이 더 좋다 해서 뭐 중국이나 이렇게 해외에서도 우리 제품을 못 사가서 네. 안달이 나잖아요. 그 대표님이 또 지금 또 그렇게 해외 수출을 막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름값 말고 성분값 하는 화장품으로 국내보다 해외 수출해서 정말 효자로 신지식인까지 이렇게 대단하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제 동기가 그 화장품은 그러니까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아름다워지기 하는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시중에 보면 화장품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너무 네. 비싸요. 예, 예. 뭐 몇십만 원씩 하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저는 이제 화장품을 요리하는 셰프니까 이렇게 그 처방을 보면 요즘에는 화장품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제품을 사 보면 거기에 전성분이 있어요. 네. 전성분을 표기하게 돼 있고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이게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전문가가 보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비싼 거는 너무 이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거다. 야, 내가 이게 전문가가 좋은 제품을 좀 값싸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회사를 창립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깨달은 건 뭐냐면 야, 이게 일반 그냥 사업도 저같이 기술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되죠. 거다. 네, 맞아요. 이게 마케팅이 엄청나게 네.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그 여하튼 그 화장품에 대한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화장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으면 자기에 맞는 이제 그 제품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화장품을 요리하는 셰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화장품 만드는 거는 음식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좋은 식재료가 있어야지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한 거 넣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똑같이 된장찌개를 끓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재료로 하더라도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네. 화장품도 요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화장품에 만약에 모이스처 크림을 만든다라고 하면 물과 오일 비율은 그러니까 오일이 한 20% 정도 들어가게. 그다음에 이제 오일 종류도 이제 많겠죠. 그다음에 수용성 성분들도 이제 많을 테고. 그러니까 원료가 이제 뭐 그 유명한 회사라고 그래서 자기만 쓰는 그런 원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다 인정해 준 원료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이스처 크림을 만들게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방할 때 어떤 원료를 가지고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품질이나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이제 저거는 이제 지금까지 그 많은 제품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제 요리하듯이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화장품을 요리하는 셰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자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조하시는 입장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도가 굉장히 쉬운데요. 저희가 사실 화장품을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거를 사서 시작한 게 우리 하트님과 정화백님은 어느 시점부터 피부 타입에 맞는 걸 찾으셨어요? 직장 다니면서 정도부터가 같아요. 대학교 때는 그냥 뭐 선물 받은 거 막 쓰고 엄마 거 조금 덜어 쓰고 막 이러다가 제가 이제 월급 받고 하면서 제 피부에 좀 맞는 거 이렇게 가서 화장품 가게 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권하는 거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화백님은
마케팅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피부가 어떻다라는 걸 어릴 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뭐 땡기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데 어떤 브랜드나 이게 되게 좋으면은 가서 뭐 백화점 코너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또 좋아서 그 제품 이거 써보세요. 그러면 그냥 풀로 맞춰오고 이런 식이었지. 이제 와서 보니까는 좀 수분이 없고 되게 건조하구나. 건조한 걸 이제 느껴가지고 이제 뭐 막 이렇게 이제 좀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오일이 들어간 걸 한동안 썼는데요, 선생님. 오일을 쓰니까 오일이 이 기름이 얼굴에 무겁다는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지금이야 좋지만은 계속 이렇게 기름이 있는 거 많이 쓰면은 피부가 무거워서 늘어진다라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수분 라인으로 쓰라는 거죠. 오일이 없는, 기름이 없는 수분으로 해야지 또 얼굴이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면 계속 메꿔 채워주기만 하고 이 모공에 있는 걸 빼주진 않는다는 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피부가 뭐 어떤 걸 쓰느냐 그거보다도 오일을 있는 거를 써서 이 건조함을 순간에 그 없애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그 마케팅인지 모르지만 수분 라인을 써야지 제 피부에 맞는지 저는 그게 되게 헷갈리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맞춤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네. 밝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한국 사람들 삼겹살 많이 먹잖아요. 네, 네. 많이 먹죠. 삼겹살 먹을 때 뭐하고 먹어야 맛있나요? 뭐하고? 마늘. 소주 말고. 없는데. 상추, 마늘. 상추. 맞아요. 네. 이게 상추하고 네. 마늘하고 네. 그 된장. 고기하고 네, 어우러져서. 된장 뭐 이런 네. 거를 해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그 상추 같은 거를 그냥 식탁에 놓고 뭐 하루 저녁 안 녀도 좋아요. 한 몇 시간만 그냥 놔두면 상추가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지죠. 네. 근데 그거를 호일이나 랩이나 이런 거를 네. 이렇게 싸서 네. 냉장고에다 이렇게 보관하면 그 상추가 어떻게 돼요? 안 일주일도 더 실려요. 가죠. 그렇죠. 네. 결국은 상추는 시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해서 냉장고에 놓으면 오래 되잖아요. 네. 그 상추와 우리 피부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함정이 있었는군요.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 피부가 아주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그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분도 잘 흡수하고 또 잘 배출도 하고 네. 이래요. 우리 여기 그 스튜디오에도 에어컨이 들어오잖아요. 네. 에어컨이 있으면 어때요? 이게 수분 증발이 더 빨리 돼요. 상추가 그냥 여기에 있는 네, 거는 맞아요. 더 빨리 되잖아요. 우리 피부도 똑같이 이렇게 막 건발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화장품을 바르면 바른 사람하고 안 바른 사람의 차이가 네. 바로 이제 그러니까 화장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상추의 호일이 네. 어떠한 작용을 했나요? 화학 작용이나 뭐 이런 거 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요. 네. 그렇잖아요. 이거 상추의 그렇죠. 화학 네. 반응이 그치. 상추 깊숙이 침투해서 뭐 이렇게 하면 네. 난리 나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피부 뭐 진피까지 막 침투해서 네, 막 맞아요. 피 진피.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비닐이나 호일이 피부에 상추에 아무 작용을 안 했듯이 화장품도 피부에 작용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피부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게만 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화장품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화장품을, 그러니까 일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성능 비교가 가능해요. 네.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렇게 해서 보면 야 이게 효능이 더 좋다 이런 게 나타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게 효능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이스처 크림을 발라도 이게 효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바로 느낀다는 얘기는 그건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화장품법에도 아닌 거고 피부에 바른 듯 안 바른 듯 피부에 대한 이런 게 없어야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리를 알고 이제 화장품을 고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이다 이렇게 건조하고 한 데에는 그러면 조금 유분감이 있는 그런 거를 발라주면 되고 야 그런데 너무 막 사우나 같은데 이런 데는 뭐 수분이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 데는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발라도 피부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바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바깥에 나간다. 그러니까 막 그 햇볕이 쨍쨍 찐다. 그럴 때에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약간 오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각 조건에 맞게 그다음에 이제 자기 피부에 맞게 예를 들면 건조한 사람도 있고 네. 지성 피부도 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건조하다라고 하면 좀 더 화장품을 사용할 때 오일감이 더 있는 이런 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화장 쓰는 것도 크림, 뭐 로션, 뭐 에멀전, 에센스 뭐 다 이렇게 바를 게 아니고 네. 그 조건에 맞춰서 내가 오늘 만약에 외출을 한다, 메이크업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약간 메이크업을 한다는 얘기는 피부에 이제 그 메이크업 그 피부 결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거를 발라야 되니까 약간 화장이 잘 먹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오일감이 있는 그런 거를 기초 화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바르면 되고 만약에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집에만 있는다라고 하면 간단히 뭐 크림이나 로션 뭐 이렇게 바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의 기능이 뭐고 그 내 피부 상태는 어떻고 이런 거를 이제 아시면 좀 더 자유롭게 이제 화장품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 다음 코스텍에서 소비자의 피부 트러블 없는 건강한 피부,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싶게 하는 꿈을 실현시켜 준다. 이런 이제 테마로 네네. 아주 거창하게 대표님이 시작했어요. 시작하시면서 이유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화장품에 있어서의 굉장한 함정에 빠져서 그동안 지냈던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들은 정말 순수한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청취하시는 분들이 저 정도는 수준 이하야 할 수도 있지만 생각 외로 지금 수능을 마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20대 남성들이 화장품에 관심 있는지 몰랐어요. 20대, 30대 취업을 앞두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다양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자 화장품과 여자 화장품을 꼭 구별해서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제 아까 제가 그 화장품의 기능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피부 구조가 일단은 달라요. 남자들이 피부도 좀 더 두껍고 또 피지 분비도 이제 왕성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보다 피부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야 그냥 세수하고 화장품을 바르면 되는데 남자들은 면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을 얼굴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는 남자답게 그런 거 안 발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날카로운 거를 한다는 얘기는 피부에 그만큼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 화장품을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더 잘 써야지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 화장품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꼭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면도를 한 상태다라고 하면 여자분들이 쓰는 그 토너류 같은 거는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뭐 크림까지 이렇게 바르면 아마 남자들이 거북할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남자 화장품이라고 해서 그 남자들의 피지도 조절하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남성용 화장품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용 화장품을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반드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만약에 건성 피부다라고 하면 여성용 그 화장품을 같이 사용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남자 여자 화장품이 따로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군요. 네. 요즘요 청소년들이 성장 발육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중고생들도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쓴대요. 관심도 많고 해서.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중고생들이 이 질문은 꼭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남자 화장품은 많지 않다. 그래서 아빠 화장품을 써도 내 피부에 성장하는데 괜찮냐?
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건 좀 반반인 것 같은데요. 뭐 그 만약에 이제 같은 남성이다라고 하면 그 이제 20대면은 상당히 피지 분비도 왕성하고 막 그럴 시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드름이나 뭐 이런 게 얼굴에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아빠 화장품을 사용한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그 이제 화장품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피부 트러블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아빠가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세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아빠가 쓰는 그냥 토너 정도 이렇게 발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괜히 아빠가 쓰는 거 멋있어 하지 말고 네. 여드름이나 이런 게 많이 문제성 트러블 네. 피부니까 기능성 제품을 쓰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예. 그럼 대표님 지금 이제 남자 화장품도요 여자 화장품처럼 굉장히 막 단계로 제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종류가 다양한데 이걸 다 여자처럼 남자들도 그렇게 꼭 써야지만 되냐? 요즘 뭐 꽃미남이 대세인데 그렇게 써야지 되냐? 내가 이거를 여자들처럼 화장품을 다 사서 써야지 되냐? 안 쓰면 좀 불안할 것 같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꿀팁을 주십시오. 네, 그런 고민을 하실 정도면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다른 분들보다 확실히 더 피부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꼭 화장품은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나이 들어 사실 청소년들은 그 피부 세포 재생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그래서 그렇게 별도로 그냥 뭐 바르지 않아도 건강하잖아요. 아주 그 애들 피부 보면 탄력이 있잖아요. 네. 이제 나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탄력이 줄어들고 막 피부도 두꺼워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화장품을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피부 조건, 기후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꼭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합니다.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서 네네. 적절한 소비를 하면 되겠네요. 예. 다음 질문은요. 9988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년 남성의 질문입니다. 남자의 피부도 여자 피부랑 이렇게 비슷한 시기로 노화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여자들은 20살부터 아이크림도 바르는데 우리 남자들은 어느 시점부터 아이크림을 발랐으면 좋냐. 그리고요 또 요즘 이제 시트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남자들도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느냐. 이런 중년층의 이제 질문을 모아왔습니다. 네, 여기에 네.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중년들은 진짜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지 돼요. 남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면도도 하고 그다음에 잘 화장품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도 두꺼워지고 주름도 깊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제 사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 마스크 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그 피부는 이게 적응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수분도 잘 흡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스크팩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수건에다가 물을 잔뜩 적셔서 피부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발소에 가면 그 아저씨들이 면도하기 전에 그 따뜻한 수건을 이렇게 얹어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면 피부가 상당히 보들보들 이렇게 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면도를 하게 했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 시트가. 마스크 시트 그 부직포인데 그게 그 재질이 거기에 수용성 성분들을 이제 함침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물수건은 다 수분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날아가지만 그 마스크 시트에는 이제 날아가지 않는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우리가 그냥 물수건만 얹어놔도 피부가 보들보들한 거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고 이제 그 날아가지 않는 성분들이 남아서 이제 그렇게 그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좀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뭐 과용하면 안 그거는 되는 아니다. 이제 그런 원리를 알고 그런 것들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들은 거의 매일 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근데 과연 매일 하는 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남성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여자분들이셨어요. 예. 청소년 질문입니다. 여드름 피부 경우에 시판되는 쇼핑몰에서 전문 화장품이 너무 고가이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피부 관리를 받다 보면 병원에서도 제품들이 이렇게 판매를 권하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내가 사용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된다. 이런 이제 청소년의 질문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관리를 받고 추천해 주시는 대로 해야 하는지 쇼핑몰에서 내가 적당히 나는 여드름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냐. 이것도 또 충분히 그 세대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화장품을 직접 이렇게 요리하시는 셰프님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그렇게 이제 그거는 피부의 트러블이잖아요. 네. 여드름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런 것은 자기가 인터넷에서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진단 받아서 추천 받아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만약에 화장품으로 이렇게 할 경우는 그 화장품에도 이제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처방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고 여드름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 이제 피지 분비가 왕성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피부 세포가 이렇게 재생을 하려면 바로 이렇게 각질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잘 떨어지지 않고 이제 모공 속을 막혀서 이제 그런 각질이 빨리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균 때문에 모낭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원인들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처방할 때 그런 피지 분비를 이제 약간 억제한다거나 그다음에 이 각질 세포가 좀 빠르게 떨어지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균들한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을 같이 이제 만들어서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 같은 데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성분들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네. 만약에 그 여드름이나 뭐 이런 게 좀 심하다라고 생각되면 피부과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우리가 왜 약은 약사에게 하잖아요. 역시 화장품은 화장품 전문가에게. 네, 네. 예, 좋은 말씀 들었고요. 또 더불어 이 고가의 화장품은 향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여성 특히 향수 같은 화장품인데 이렇게 바르면 기분도 좋고 그 휘발성이 금방 있지 않고 잔잔한 은은하고, 향으로 네. 예, 하루를 달달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생각외로 중저가 화장품은 그런 향기에 있어서는 조금 그 기대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무조건 고가를 쓸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한 그 실질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네, 제가 이제 기술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 제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품평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품평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른 다음에 냄새를 맡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화장품의 기능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처방할 때 향을 안 넣습니다. 그 그게 더 향이 좋은 이게 그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네. 성분들, 네. 향을 맞아요. 만들기 위해서는 휘발성 네. 물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케미컬들이. 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는 이제 다
향을 안 넣게 되는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다 보니까 큰 회사에서조차 이제 그 향을 그러니까 향을 담당하는 부서까지 있습니다. 네. 향 연구실이 따로 있어요. 네. 제품 개발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 향을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선호하는 향을 이렇게 고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화장품을 쓰는데 진짜 이 향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시면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니 뭐 나는 뭐 만약에 향이 진짜 그 원하는 거다라고 하면 향수를 쓰면 되잖아요. 그 화장품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소비자의 취향이신 것 같아요. 그 향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향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화장품의 그 가격이라는 것이 원료에서 차지하는 그렇죠. 비중은 사실 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음. 제가 만드는 화장품의 원료비가 그 고가에 쓰는 원료비보다 사실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품 가격 결정되는 데에는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가 상당히 맞아요, 많이 맞아요. 포함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요즘은 화장품 냄새 진하게 나거나 막 그러면 도리어 좀 촌스럽던데 저는. 네. 그래서 차라리 향기가 많이 안 나고 아주 살짝 스칠 때 뭐가 이렇게 살냄새 같은 거 살짝 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르고 보니까 또 살냄새 나는 화장품인가 또 그런 게 또 네네. 출시됐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그런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화장품 막 용기에 굉장히 신경 그러니까 과시욕이 너무 어떤 심해 거는 보여주기 용기 안에 위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여자들 조금 문제. 들어 있는데 네. 외국에서 이렇게 무슨 뭐 미국에서 네. 누가 선물한 거는 심플하잖아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아주 통에. 그냥 꽉 차 있는 거 네. 그런 거 볼 때는 차라리 그게 더 실속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막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막 과시하려고 향기 나고 막 뭐가 화려해야지 있어 보인다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여성들한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 화장품도 냄새 안 나고 많이 들어갈수록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딱 그렇다고 이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그 성분들이 네. 음식을 만들 때에 뭐를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듯이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떠한 원료들을 이제 넣어서 맞아요. 만드냐가 중요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화장품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느끼셨으면 네. 그렇게 그냥 화장품 사는데 그 많은 돈을 맞아요. 들여서 아까워요. 살 필요는 없는 없다. 것 요즘은 좀 아쉬운 게 그 명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이제 많은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좀 약간 그런 저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저 좀 비싸고 뭐 해야 내 피부에 더 좋을 네.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아까 화장품이 그러니까 그 상추의 비늘이 아무 작용이 없듯이 네, 네. 이제 그렇지. 그런 거니까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초등학교 학생의 질문인데요. 엄마 화장품을 노화되는 우리 아빠 피부에 발라주면 큰일 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사랑도 같이 발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정도면 피부가 이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들으면 건조해져요. 네.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 들음으로 해서 이제 맞아. 더 막 엄청 건조해지니까 건조해요. 맞아요. 약간 좀 오일기가 많은 화장품을 바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도 나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오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바르면 이제 피부가 확실히 이제 촉촉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요. 나한테 맞나 안 맞냐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한번 발라보고 네, 그쵸. 야 이거 내 피부가 거북하다라고 네. 하면 안 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쓰면 안 되고 근데 발랐는데 바른 듯 안 바른 듯 피부가 편안하다라고 네. 하면 이제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뽑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번엔요. 대표님이 다음 코스텍 여기에서 이제 생산해서 현재 수출하시는 제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름이 굉장히 어찌 보면
약간 컨츄리하면서도 정겨워요. 더 실크다. 데미지 케어 헤어 제품 3종 출시.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제품을 보고 이게 국내도 있나? 그리고 이렇게 수출을 하시는데 뭐 미얀마 지금 굉장히 뭐 중국 다양한 데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 이런 데도 하시고. 근데 아라씨 길몽 3종 세트. 아니 이렇게 토속적인 우리나라 일부러 해외 수출을 하시려고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 더 실크다는 그때 그 브랜드를 만들 때 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실크다. 그러니까 이게 실크 프로테인이니 뭐 이런 게 이제 모발 쪽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게 됐는데요. 네. 근데 그 수출은 그 뷰티 박람회 저희가 이제 전시를 나갔는데 그때 미얀마에 이제 바이어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저희 부스에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술자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와닿았나 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됐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유니레버에 있을 때 도브 샴푸를 개발을 했어요. 도구 우리 네. 그거 쓰고 컸어요. 네네. 엄청 많이 어른이 썼죠. 됐어요. 제가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네. 우와. 그 도브 브랜드가 그 사실은 그 샴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브바가 원래 네, 예. 유명했었잖아요. 도브바가 한국에서 많이 인기를 끄고 도브 샤워가 인기를 네. 끌고 그래서 야 우리 한국에서 도브 샴푸 하면 이거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본사에서는 야 이 브랜드 정책상 그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이니까 야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겠다 해서 어렵게 이제 허가를 받아서 사실은 한국에서 테스트 마켓으로 도브 샴푸를 런치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상당히 아주 성공을 했잖아요. 그 지금은 전 케이스도 세계에 생각나고. 예.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느끼는 굉장히 것이 흐뭇하시겠어요. 네, 네, 이제 이게 그런 내가 한 거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샴푸에 대한 그 테크놀로지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더 실크다 이 샴푸 트리트먼트 뭐 헤어 에센스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설명을 듣고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미얀마에서 반응이 좋아서 이제 바로 그러니까 그 거래가 됐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출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름이요. 제품 이름이 아라씨. 아라씨가 다 들어요. 아라씨는 어떤 이제 아라씨도 좀 재밌는데요. 의미가 좀 궁금해요. 사실 브랜드 네임은 그렇게 지면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술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라씨의 그 어원이 뭐냐면 아라가 이제 알라라는 그 이제 성분이 있어요. 아주 그 네. 피부에 아주 그 기초적인 그게 있어야지만이 이제 피부 재생이 되고 하는 그런 원료인데 이제 그 특허받은 원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가 또 이게 항산화 작용하고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아라씨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여성용 기초 라인을 다 이제 아라씨라는 브랜드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라씨는 이제 여성용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